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폭스바겐 왜 각형 배터리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충전 시장도 넘본다,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이 세 가지 내용 한꺼번에 어울려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엄청난 다이너마이트급 발표를 했죠. 이번에 폭스바겐이 자사 중심의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파우치형이 아닌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느냐? 미래를 보고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각형 배터리로 가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이 내용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유럽 시장에서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아 왔던 폭스바겐이 배터리 형태 변경과 함께 내재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배터리 형태 변경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주력인 파우치형에서 중국 업체들이 주력인 각형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하나 회사가 더 언급이 돼야 돼요. 노스볼트. 노스볼트는 아직 지금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고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노스볼트가 양산을 시작하는 시점과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은 노스볼트의 그러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맞물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자사 중심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스볼트와 이야기가 같이 연계해서 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번 발표는 당장 K배터리 성장성에 제동이 걸릴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이 2023년부터 각형 배터리를 도입한다고 밝혔죠. 2023년입니다. 2023년에 노스볼트가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굴 겨냥을 해서 했냐? 노스볼트와 협력사를 만들어서 가는데 이 노스볼트의 각형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각형 배터리는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리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배터리 공장 6곳을 짓는다고 했죠. 규모는 230GWh.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간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120GWh예요. 그러면 이것의 거의 2배 규모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폭스바겐의 발표의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그 의가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업체 중에 이제 갑이 누구냐? 배터리 업체가 되느냐? 아니면 완성차 업체가 되느냐? 갑은 완성차 업체라고 도장을 꽝꽝꽝꽝 찍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완성차 업체가 필요한 파트너십은 에너지, 말하자면 충전 인프라다.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설명을 또 해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세대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가 곧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묶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고 이번에 각형으로 바꾼 이유도 여기 큰 그림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번 폭스바겐의 발표 가장 큰 의, 배터리 업계가 조만간 이제는 성숙기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 업체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속속 들어오면서 현재는 배터리 공급이 더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배터리 공급난에 시달릴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동이 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 발표를 통해서 완성차 업계가 갑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21%씩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수요도 이에 따라서 매년 30에서 50% 늘어날 전망인데 왜 21%가 늘어나는데 30에서 50%가 늘어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실을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주행거리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2025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이제는 공급을 앞지른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안전하고 출력이 높은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니즈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주행 거리를 가고 있어요. 이 거리를 가고 있는데 중간에 충전하면서 한 20-30분씩 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간이 일반 내연 기관차 를 채우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걸리거든요. 적어도 15분, 많으면 30분, 고속 충전으로 할 때 그것도 100% 충전이 안 돼요. 100% 충전이 안 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점점 더 길어지길 원하는 게 당연하죠. 일단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차 성능은 배터리에 달렸습니다.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서 전기차의 성능이 이제는 구분되는 시기가 곧 오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배터리가 차체의 연비를 높이고 주행 중 편의를 높일 보완제라는 분석이 있지만 결국은 배터리로 달리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가 이제는 불일치가 되면서 2035년 넘어가서요. 납품처인 배터리 업체로 힘이 쏠릴 것이라고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 예상도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인해서 완전히 깨지게 된 것이죠. 이번에 테슬라와 이어서 폭스바겐까지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불관계가 완전히 명확해졌죠. 테슬라도 100% 배터리를 자기 회사에서 만든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배터리 공급업체에서 받긴 하지만 자기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늘릴 수가 있어요. 생산량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도권을 누가 지나요? 테슬라나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현대자동차나 이런 회사들이 지을 거예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내재화 시킨다고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연구들이 결국은 배터리 생산업체들의 힘이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의 원가 중 30%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가격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 하나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비싸죠. 아무리 적어도 그 조그만 배터리가 2-3만원씩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그 작은 배터리에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은 말도 아니게 싸요. 말도 아니게 싸지만 지금 내연 기관차가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가격이 이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 전기차 업체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싸게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연 기관차라는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해요. 그래서 빨리 내연 기관차를 단종을 시켜야 이 자체만으로 이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서 전기차의 원가 중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분량 30% 이상.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가격을 낮춰야 되겠다. 이 가격을 낮춰서 이제 판매하는 판매 단가를 낮춰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배터리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두 회사 모두 배터리를 내재하기로 결정을 했죠. 현재 이 배터리의 가격이 전기차 원가의 30%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30% 이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직접 생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판매 단가도 낮출 수 있죠. 또한 이것도 있죠. 우리가 스스로 배터리를 만드니 너희가 가격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공급해라. 이 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통해 판매량을 늘려가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슬라, 지금 폭스바겐 이렇게 배터리 내재화를 시켜서 가격 단가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아니면 뭐 도요타 이런 회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내재화에 대한 유혹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K배터리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큰
완성차 업체들을 시작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하나가 더 문제가 있는데 폭스바겐은 이번에 자사 전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기존의 파우치형 대신에 각형으로 탑재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폭스바겐의 차량 중에 중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우치형으로 탑재가 됐어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은 각각 폭스바겐 유럽과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 납품사로 선정이 됐죠.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납품사로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이 발표를 통해서 완전히 물갈이가 되겠죠. 너희들은 이제 우리한테 공급하지 마. 공급하고 싶으면 각형으로 만들어 라는 거죠. 주도권이 완전히 비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배터리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선택도 완성차 업계.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 너희들도 바꿔서 공급해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의 의의 어떤 거냐 보세요. 이번에 각형 배터리로 탑재를 선언을 했고 국내 배터리 3사에 통보했고 그런데 폭스바겐이 선택한 각형 배터리는 공간 활용도와 내구성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각형으로 딱 만들어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각형 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내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양이 각형입니다. 그게 각형이에요. 그게 각형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사각형으로 딱딱딱딱 떨어지죠. 그래서 규격을 딱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대신에 무겁습니다. 대용하기 어렵죠. 이게 단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거우면 차량 자체의 무게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파우치형은 다양한 형태로 쌓을 수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에 축축축축축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내연 기관차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무조건 파우치형을 사용해요. 그런데 폭스바겐이 왜 파우치형을 포기할 수가 있었냐? 자기 전용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용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파우치형을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우치형을 포기하고 이제 각형으로 넘어간다. 거기 플랫폼 안에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각형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이번 폭스바겐의 선택. 그래서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전에는 중국의 CATL 그리고 유럽에서는 내재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중국의 CATL, 유럽에서는 노스볼트의 배터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노스볼트는 지금 폭스바겐과 협력사를 만들었거든요. 협력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의 핵심 키 누구냐? 노스볼트예요. 노스볼트는 미국의 큐버트를 3월 10일에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은 리튬 메탈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자, 보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폭스바겐이 유럽 내 배터리 셀 공장 건립 계획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스볼트가 2개 원래 6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40기가와트 아워시 이것을 4개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발표가 된 것은 2개. 이게 노스볼트 하나, 둘.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도 노스볼트 계속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삼성 SDI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삼성 SDI 이번에 증설하죠. 삼성 SDI가 노스볼트는 폭스바겐 그룹의 유럽 생산 물량 중 최소 3분의 1 왜냐하면 공장이 2개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 수준은 아직 몰라요. 현재는 유일한 유럽 업체로 양산 기술도 아직 검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스볼트가 지금 떠오르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EU에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유럽 기업을 더 밀어주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었죠. 이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누구냐? 노스볼트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노스볼트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이
대부분 LG에너지 솔루션에 가지고 갔던 기술이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노스볼트를 누르기 위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소송을 걸 수 있고 중국의 CATL도 소송을 걸 수 있다라는 제가 내용을 전번 영상인가요? 저저번 영상인가요? 네,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했었는데 지금 폭스바겐이 노스볼트와 아니면 중국의 CATL을 이렇게 중용을 해요. 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LG에너지 솔루션이 대놓고 나서서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노스볼트와 폭스바겐은 합작사를 만들었는데 이름은 노스볼트 즈웨이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폭스바겐은 노스볼트와 함께 내재화를 이뤄 나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회사가 누구냐? SK이노베이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이미 GM과 협업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생각만큼은 크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좀 다르죠.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을 통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회사로 도약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좌절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죠. 포드와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업계에도 공급을 해요. 이번에 현대차가 중국에 진출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할 때 SK이노베이션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하지만 폭스바겐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특히 미국 서플라이 체인에서 포함이 되었었는데 돌연 탈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폭스바겐은 10년 내 유럽에서 40GWh 시 규모 배터리 공장 6개를 지을 예정입니다. 아까 그림에 몇 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죠. 나머지 2개도 더 지을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 캐파가 40 곱하기 6개, 그래서 240GWh로 글로벌 배터리 업체 생산 능력을 뛰어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 회사가 이렇게 만드는 동안에 다른 회사들이 안 만들 것이냐? 아니죠.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쟁이 들어가겠죠. 물론 경쟁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쓸 거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40GWh는 매년 960만 대 분량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지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배터리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전지업체와 완성차 업체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이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정반대인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면서 완성차 업체는 글로벌 생산 전략에 따라서 언제든지 배터리 업계를 갈아치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배터리 업계를 선택을 할 것이다. 지금 5대 배터리 업체가 있죠. 한국의 3개 회사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또 삼성 SDI 이렇게 3개 업체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중국의 CATL이죠. 여기에 호십삼탐 노리고 있는 중국의 비아드도 있고요. 그래서 한 6개 회사가 주요 회사로 지금 성장 중인데 그래서 이러한 업체,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는 업체, 원통형 배터리를 쓰든지 각형 배터리를 쓰든지 파우치형 배터리를 쓰든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기 입맛에 맞는 배터리 업체를 구매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업계가 뭐 3개 종류를 다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만들어내게 되면 이것에 따라서 입맛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고 싶어도. 물론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딸리게 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기 전에는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내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폭스바겐의 러브콜을 받은 정유사들입니다. 왜 정유사들이 러브콜을 받았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번 그 폭스바겐의 발표 현장에 영국의 BP, 그리고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 이탈리아의 에넬 등 유명한 에너지 업계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세 회사 모두 유럽에서 정유사죠. 그리고 주유소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정유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유럽에서는 주유소를 충전하는 장소, 말하자면 전기차 충전 장소로 변환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1만 8,000기의 충전소를 짓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이 숫자는 현재 유럽 내 충전소 수의 5배 규모,
현재 수요의 5개 규모고 유럽 전체 수요, 미래 수요까지 예측을 하면 3분의 1 정도 수준을 폭스바겐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폭스바겐은 지금 BP와 함께 8,000기를 짓고 RR과 함께 4,000개의 충전소를 지은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내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도 4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폭스바겐은 미국과 중국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합작사도 설립을 했는데요.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Electrify America는 3,500개의 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건설할 계획이고, 중국의 합작사인 캠스를 통해서 2025년까지 1만 7천여 개의 충전소를 구축한다 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폭스바겐은 충전 인프라 구축, 당연히 주유소를 통해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유사는 이미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 이제는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를 하게 된다면 바로 주유소 플러스 전기차 충전소까지 한꺼번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들이 이 주유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한 주유소가 전기차 충전소로 바뀌게 되면 장점이 하나가 있죠. 어떻게 되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말하자면 카페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편의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이건 일단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의 재탄생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도 정유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지금 이제 핵심으로 떠오른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도 SK에너지,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오일, 이런 정유 4사가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전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2023년까지 190여 곳의 충전소를, 현대오일뱅크는 200기의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구축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내용을 알아볼게요. 폭스바겐은 이번에 배터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각형 셀은 그룹이 향후 5년 내에 비약적 도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전고체 전지로의 전환에 있어서 최적기의 조건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행간을 조금 읽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는데 가장 유리한 것이 각형 배터리라는 거죠. 그 구조만 봐도 좀 알 수 있어요. 각형 배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각형 배터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는 각형 배터리를 따닥따닥 붙여서 지금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붙여서 만들 수 있어요. 붙여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이 각형 배터리를 따로따로 이제 붙여서 더 많은 각형 배터리를 플랫폼 위에 세워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폭스바겐이 5년 내에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내에 비약적 도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전고체 배터리 전환. 그래서 각형으로 배터리를 전환을 시키고, 이 각형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뭘로 바꾸겠다? 전고체 배터리로 바꾸겠다. 전고체 배터리를 바꾸는데 가장 효율적인 모양이 뭐냐? 원통형도 아니고 지금 파우치형도 아니고 각형 배터리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형 배터리로 지금 나갈 것이고, 이 각형 배터리가 나중에 대중화 될 테니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대세인 리튬이온 전지의 기술적 결함을 극복한 차세대 전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대중화가 된다라는 것은 한 10년 후의 이야기로 지금 얘기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폭스바겐이 폭탄을 터뜨렸죠. 5년 내에 하겠다. 지금 전고체 전지, 이것은 액체 전해질 대신에, 그리고 액체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분리막이 필요해요. 분리막을 이제 제외를 시켜버리는 고체 전해질로 사용을 해서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춘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지의 개발을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온의 이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낮은 출력, 낮은 충방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충반전을 할 경우 음극재, 덴틀라이트가 생성되는 문제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었는데,
이렇게 비싼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지면 누가 이런 배터리를 쓰겠어요? 그래서 수명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충전을 잘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죠. 전고체 배터리 시작은 198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일본 소니가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하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선점을 하려고 했었던 이 시장을 리튬이온 배터리가 먼저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지의 대세로 자리 잡았죠. 2010년도에 도요타가 황화물을 사용한 새로운 전고체 전지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의 개발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완성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삼성 SDI도 열심히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현재 도요타가 이 분야의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도요타는 2019년 1월달에 파나소닉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 뒤를 완성차 업체들이 뒤따르고 있죠.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리튬이온 전지예요. 이게 전고체 리튬이온 전지인데 여기 중간에 분리막이 하나가 있고요. 분리막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같이 들어가면 불나요. 분리막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불도 잘 안 나요. 이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전해질을 이제는 황화물로 사용을 한다. 이것이 가장 큰 획기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게 비싸요, 지금. 전지업계에서는 2030년도에, 그렇죠. 2030년도에 대형 버스를 중심으로 전고체 전지 상용화의 가능성을 점쳤죠. 그런데 갑자기 폭스바겐이 5년 내에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겠다라고 말을 해서 지금 폭탄 선언을 했죠. 그러면 폭스바겐의 지금 스케줄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관련 업계들은 속도를 더 높이겠죠. 이 관련 업계 대표적인 주자 솔리드 파워. 지금 현재 BMW, 포드, 삼성 벤처 투자 등의 유수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3년도에 전고체 전지 양산을 할 것이고 2028년도에 전고체 전지 탑재 전기차 양산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칭다오 에너지. 여기도 하겠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는 2020년 전고체 전지 충전 시 덴슬라이트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에너지 네이처 에너지의 기술 발표를 이미 한 상황이죠. 음극재 두께를 줄이고 나노 입자로 코팅할 경우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지고 덴슬라이트의 생성을 억제시킨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2019년 4월 달에 첨단 소재 사업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이곳에서 전고체 전지를 비롯한 차세대 전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다섯 번째, SK 이노베이션. 미국의 폴리폴러스 배터리 컴퍼니와 조인트 벤처 개발을 통한 협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회사, 삼성 SDI. 삼성 SDI도 상당한 수준의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각형으로 바꿨냐? 각형으로 바꾼 이유는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의 내재화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각형 배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 노스볼트와 함께 성장하는 폭스바겐이 되겠습니다. 노스볼트는 이미 합작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스볼트와 같이 한꺼번에 간다라는 것은 지금 유럽 시장의 판을 완전히 노스볼트와 함께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충전시설의 확충이 있습니다. 충전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전기차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정말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충전 시장까지 우리가 넘보면서 여기서 이득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폭스바겐의 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폭스바겐이 그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좀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막막한 게 뭐냐면 주도권이 폭스바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자기 부족분도 이미 만들고 나머지 넘치는 부분은 노스볼트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공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